일은 그 집사람의 흉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작은 좀 칭찬을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 살면서 집사람 덕을 가장 크게 본 게 박사 학위를 딴 겁니다. 옆에 제가 잘 아는 우리 함익병 선생님 계시잖아요. 바로 옆에 계신데 뭐 근육질에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시고 상식도 풍부하고 여기 뭐 털도 있고. 그 얘기는 정말 몰랐던 얘기인데요. 아니 근데 굉장히 멋진 남자인데 예. 저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이분은 학사, 저는 박사. 와, 이겼어. 네, 제가 박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아주 진지하게 여보 한번 박사 학위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새삼스럽게 공부 다시 해야 되니까 석사부터 하고 박사 뭐 논문도 쓰고 하려면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일주일에 뭐 한 2번 방과 후에 또 밤에 공부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뭐 그런데 워낙 진지하게 부탁을 하니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37에 드디어 박사를 땄는데 이게 엄청나게 제 인생에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문사를 10년 전에 나와서 프리랜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아니잖아요. 타이틀이 없어지죠. 예, 타이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딱 박사를 따고 나니까 부르기가 너무 편해요. 홍 박사. 그러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른바 그 강연 시장을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한번 세보니까 한 2,300번 정도 강연을 했어요. 전국을 누비면서. 그러니까 뭐 한 절반 정도 세금 냈다 하더라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사실은 그 돈으로 집사람이 병원도 개업하고 사업도 시작하고 뒤에서 애들 밀어주신 학비, 분이네. 종잣돈은 제가 다 된 거예요. 자꾸 이분이 동치미에서 옛날에 뭐 그렇게 얘기 안 제가 뭐 했잖아. 집사람 뭐 뜯어먹고 사는 맞아요. 저는 제일 부러운 남자가 누구냐면 대한민국 제일 부러운 남자 있어요. 홍해걸. 네, 홍해건. 괜히 돈 다 벌어와요.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다 그럼요. 이 얘기를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예. 제가 조목조목 뒤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이켜 보면 집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잘 이용해 먹네. 진짜 고급 여우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라 아니, 뒤에서 다 예. 사물을 바라볼 때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종합해봐야 진실이 그쵸. 나와요. 네. 왜 박사학위 하라 그랬겠어요? 왜요? 그 바쁜 기자 생활에. 왜? 네. 그거만 하면 술을 못 먹어요.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까 술 먹는 횟수가 확 줄어요. 네. 특별하게 여에스터 박사가 뭐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이 학위를 별 의미 없이 제발 술 좀 적게 먹고 공부라도 해라. 공부 좀 그래서 해라. 학위를 시킨 거예요. 배경이 또 네, 배경은 그거예요. 시작은. 근데 이제 말은 잘 들었죠.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의도는 뭐든 간에 네. 같은 전 기자로서 전 남편, 전 기자, 전 대통령은 있어도 전 박사는 없어요. 총 박사지. 박사이지 forever예요. 네. 사모님 흉을 보셔야 되겠다 그러더니 칭찬부터 한 거 아니에요? 아니 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여에스더의 뒤는 내가 바쳤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인정하세요? 아이, 또 그것도 다르죠. 아니, 이게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저 홍해걸 박사 저격수 나오셨네. 아니,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또 자기가 날린 것도 많아. 날렸어. 하지 말래는, 그러니까 그 에스더 박사가 하지 말라고 말렸던 사업을 또 많이 했어요. 이게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홍해걸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제가 딱 봤을 때 저런 인품과 저런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면은 박사 안 하시고 계속 기자 생활을 계셨으면 퓰리처상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강연의 단가가 약 한 10배 정도 해서 그것도 국내 투어가 아니라 강연을 해외 글로벌 CEO들 투어를 해가지고 와이프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국내 요 한정된 공간에서만 다니는 게 아 정말. 나오다 만다. 나오다 바로. 김성모담님은
선생님은 어떻게 남편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연애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남편이 옷을 입는 게 굉장히 기복이 심한 거예요. 어떤 날은 너무 잘 입고. 잘 입어 이렇게 딱 입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미쳤나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저런 날은 왜 저러고 나가는 건지 막 이랬는데 제가 아침에 뭐 방송이 없거나 이래서 좀 옷을 챙겨줄 수 있는 날은 괜찮은데 뭐 좀 일찍 나가거나 해서 이제 못 본 날 저녁에 집에 아주 퇴근하는 걸 보면은 그러고 났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남편이 자꾸 쇼핑을 가서 저한테 바지를 들고 여보 이런 색을 보통 사람들이 무슨 색이라고 부르지? 핑크색. 그럼 이 색은 무슨 색이라고 부르지? 설마. 하늘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색을 잘 못 보는 색약인 거예요. 색이야. 네, 색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고 나갔지 했던 날 보면 약간 색이 정말 약간 상식선이 아닌 색 조합으로 입고 나가는데 본인은 그게 이렇게 같이 걸려 있으면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그래서 옷을 무슨 색이라고 메모도 해놔요. 헷갈릴 만한 색은 제가 봐서 메모도 해놓고 이거는 이 바지야. 이거에 이 바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항상 얘기해주죠. 근데 뭐 색에 대한 거는 항상 옷에 대한 조언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꼭 들어야겠네요, 조언을. 지금 색 얘기했는데 색을 분간을 못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색을 분간 못하는 거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잖아. 안 입어서. 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바지를 입으면 우리 아내가 바지 그 초록색 입어. 나는 초록색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색을 아는데. 나도 잘 몰라. 아니, 무슨 말이야, 왜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보고 너무 무식하다는 거야. 하늘색하고 초록색 구별해? 헷갈려요. 나 지금 무슨 색 입었어? 색깔 알지?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이게 하늘색이라고? 하늘색 아니에요? 색깔을 모르시는 거야? 아니면 색깔, 이름을 잘 헷갈려요? 매치가 안 아, 색깔을 알죠? 색을 알죠, 내가. 근데 이름을 모르는 거야, 이름을. 그게 하늘색. 저 색은 왜 이거 무슨 색이에요? 아, 하늘색이니까 그 파란색으로 보여. 아니, 그러면 하필 선생님은 말씀 아내 말을 잘 듣는 편이니까 옷도 그냥 입혀주는 대로? 저는 그래서 와이셔츠도 그냥 빨주, 노초, 파남보, 흰색, 까만색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똑같은 사이즈로 7개, 8개 갖다 놓으면 이제 꺼내주는 대로 입는 거죠. 꺼내주는 대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오늘도 그러면은 이거는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까만색으로 입고 그렇게 아니 그렇게 입으셨을 때 너무 멋있어서 방송을 나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와이프가 또 한마디 할 거예요. 뭘 그렇게 입고 나갔냐? 아니면 잘 입었다. 둘 중 하나의 평가를 분명히 받을 텐데 옷은 되게 싸고 후진 건데 옷태가 좋은 것 같아. 옷태가 모델 같아요. 아이, 고마워. 진짜 멋있어. 이병재 원장님이야말로 이거 옷 풀 디자인 디자이너 옷입니다. 파리 10대 디자이너 옷 중에 예뻐요 하나예요. 너무. 여기 아무리 프린트를 넣어놔도 접혀서 잘 거예요. 그래서 내 맞아. 원래 그림은 이거거든? 근데 내가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강성범 씨는 혹시 저 집사람 말 안 들었다가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잘 데가 없어질 뻔했어요. 아니 잘 아내 말 들었다가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고. 어떡해요? 제가 한 건설사에 이제 건설사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모델하우스 뭐 경품 추첨 행사 같은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전속으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높은 분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가 아파트가 되게 화랑일 때였어요. 사면 프리미엄 붙고 오르고 막 이럴 때라 나도 좀 아파트 이쁘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르시더니 자네 이 행사한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저기 계약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이게 몇 개 됐으니까 이걸로 계약금을 걸어주고 분양을 하나 해줄 테니까 자네 지금 벌써 프리미엄 붙는 거 알지? 할 텐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행사비에 땀을 따따블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프리미엄 붙으면은 지금 현 상황도 좋고. 그리고 집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단칼에 하지 말래요. 그냥 돈 받아오라고. 왜 당신은 허황된 꿈을 꾸냐고. 아니 허황된 꿈이 아니고 지금 저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데 그걸 왜 하지 못하게 하냐고. 그래서 한 3일을 제가 졸랐어요. 그래서 됐어. 대신 이건 프리미엄이고 내가 되면 이 돈은 프리미엄 붙는 건 내가 갚겠다. 그래서 명의를 나로 해주라. 왜 다 당신 명의로 하느냐. 제 명의로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그래서 2달인가 지났죠? TV를 이렇게 보는데 모 건설사가 최종 부도 처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난
몰랐어. 그래서 아이고야, 뭐 거기 운영을 잘하지 저거 저 계약자들하고 직원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마크가 참 많이 보던데요. 거긴 거라. 어머, 어떡해요. 진짜. 뽀뽀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 걸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담당자도 전화 안 받고 찾아갔더니 사무실도 안 열리고 그러면 입주자들 이제 계약자들끼리 뭉쳐갖고 이제 소송을 시작한 게요. 우리는 여기 입주 안 하겠다. 건설이 늦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얼른 했죠. 같이 타야 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시행사인가 어디서 거기서 오더니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하시면 저희들도 법적으로 하실 거고요. 지금 계신 분들 아마 폐지는 물론이고 뭐 손해배상은 물론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겁니다. 막 겁을 주더라고요. 겁이 나잖아 사실은. 그래서 연예인인데 또 강성범 뭐 소송에 휘말려 뭐 이거 왜 뭐 사기 소송 뭐 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야 이거 우리는 그냥 계약하자. 집사람이 안 된대요. 겁 주는 거래. 여기서 휘말려 넘어가면은 바보 된대요. 뭉쳐 있어야 된대. 아 그게 아니고 내 명의로 됐잖아. 남의 명의로 됐다고 그 쉽게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아 나 소송에 휘말려. 아니야 남의 명의. 네. 큰일 나요. 그래서 빠졌어? 빠졌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 주에 그 사람들을 다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그때부터 집사람 말을 들을 걸.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진짜 잘 들으시겠네요. 잘 듣고 아니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제 말을 아예 안 들으니까 이제 집사람이. 씨알이 안 먹히니까. 저번 방송에 나왔을 때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막 아무것도 되게 없잖아요. 불쌍하게 얘기했잖아요. 형들은 뭐 내가 내 집 들어가는데 왜 내가 미치고 하는데 난 집도 내 집이 아니에요. 집사람 명이에요. 그래도 싸네요. 왜냐면 아내만 안 들으면 지금 집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까 뭐 아내 말 들으면 망한다는 거는 아, 저는 사실은 이제 반은 듣고 반은 안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반은 어떤 거냐면 뭐 집안 인테리어라든가 물건 쇼핑하는 건 아내가 선수예요. 그 백화점 가면 그 방향치가 그 백화점 동선을 진짜 기가 막히게 미꾸라지처럼 샤샤샤샤 방향치거든요. 근데 백화점은 아주 자기 머릿속에 다 약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소한 쇼핑이나 이런 건 아내 말을 들어요. 네. 근데 어떤 얘기를 안 듣냐면 사업이라든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초반에는 아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반에 그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사람 보는 안목이 생겨서 그 다음에 속지 않는 건데 아내 말대로 하면 사기도 안 당하지만 사업 성공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내 말을 듣고 안 듣고를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좀 생겨야 되는 게 남편의 몫입니다. 내 경험이 생길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네. 남자가 여자 말을 들어서 실패한 사람은 없대요. 근데 여자 말을 듣고 성공한 남자도 없대요. 공감이 네,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할 자격은 없어요. 내 말 들어서 정말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기 때문에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아직도 끊임없이 하긴 하는데 정말 저는 미안해요. 정말 왜 이렇게 나는 다 안 되는 것만 권했을까. 우리가 집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1가구 1가구가 합쳐서 2가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정부 시책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면은 세금을 중과세를 낸다고 막 뉴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뉴스를 100% 믿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당신이 있었고 내가 있었고 이게 2가구가 된 거고 상관없고 매매를 안 하면 상관이 없다 이러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꼬셔갖고 중과세 내는데 빨리 당신 집을 팔어. 아니 당신 집 팔면 안 되겠나? 아니야 내 거 말고 당신 거 팔아. 당신이 더 잘 될 수 있어. 당신 거 팔아갖고 막 한 달을 들볶아갖고 팔았어요. 팔고 2달도 안 돼서 수억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자다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와이카노. 야, 뭐 매덕이 날아갔어. 어떡하지? 와이카노 이러다 병 생긴데 내가 더 벌어 죽구만. 근데 정말 그게 첫 번째 내 말을 들어서 실패한 케이스가 결혼 초기였어요. 하필 그때 왜 결혼하자마자 정부 정책이 나와갖고 집을 하나 팔게 했냐고요. 정부가 잘못했다. 잘못했지. 내 말 들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했다. 네. 아니 선생님, 남일우 선생님도 말씀을 잘 듣는 편이신가요? 잘 안 들어요. 아 진짜? 전혀 안 듣는 남자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이제 조금 반성을 했는지 살아가면서 이제 뭐 마누라 말을 들어봐야 얼마나 듣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요 근래는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근데 정말 고집이 센 남자예요. 남일우 형님 진짜 고집 세요. 야, 같이 여행 갔잖아요. 아 예.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야.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야. 애 잘라서 애들이 하는 짓 아니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야. 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당신 이쪽 와보세요. 그러니까 아, 나 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 이쪽 와보세요. 그랬더니 숲속에서 구석에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보더만 안 갈게 그러더라고. 말 뭐라고 선생님 어떻게 살리셨어요? 혼날 때 혼나더래. 일단 한번 봐. 일단은 반항을 해. 일단은 반항. 아, 그게 마지막 자존심인가요? 마이크? 모자를 이렇게 도루묵지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중절이야. 캡이야, 캡. 도리우치. 도리묵. 헌팅캡? 헌팅캡. 아니 일본 순사들이 그러니까. 쓰는 헌팅캡. 네, 그걸 이렇게 쓰셨어. 쓰셔가지고 있다가 쓰여 있다가 누나가 아 왜 그런 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걷더라고. 어떡하냐. 말 잘 들으신다. 알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벗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 선생님 모자 쓰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왜 벗으셨어요? 그러니까 누나 보니까 쓰면 안 될 것 같고 우리한테 보니까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뽑고 뒤집었었어. 자존심은 상하지만 말은 들어야 되겠고. 강주현 마담님은 아내 말을 그래도 잘 들어야지. 난 연기도 지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건데요. 인상적으로 지금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려고 그랬을 때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하고 작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정식으로 하러 갔는데 그때는 제가 마지막 대학교 시험까지도 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 정도로 급하게 우리가 이제 만나고 6개월 뒤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그때 알래스카에서 잠깐 겸사 이제 비행기 경유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신나게 이제 비행기 타면서 이제 막 이제 놀고 그랬어요. 이제 베개 싸움하고 뭐 막 그러다가 갑자기 굉장히 진지해지더라고요, 남편이.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본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졌었나 봐요. 이 준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자라왔는데 한국까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저를 이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아마 그 무거운 부담을 느꼈나 봐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라운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뭘 믿고서는 한국에 가는 거니에요. 결혼했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결혼했잖아 우리. 완전이야. 갑자기. 그래서 제가 속 안에 있는 원래 생각은 나도 모르겠어. 나도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결혼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쌓여 있지만 그때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가 내 마음인데. 나도 몰라. 나는 너무 무서워요. 이건데 그 얘기를 못 하겠던 거예요. 그 저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쁜 가정을 만들어 갈 거고 그리고 우리 민수 씨를 이제 그 믿고 이제 제 남편이 될 거고 저는 이제 부인이 이제 될 그 준비를 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제 무릎에다 이렇게 딱 얹혀놓고 내 손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손을 올렸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고 보고 있었어요. 있으니까. 다 보니까.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눈물이 약간 생기면서 나한테 준아 나는 너무 미안해. 내가 지금 미쳤나 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 말을 이제 들은 거잖아요. 근데 들었으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거 취소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아니, 이 사람 반전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지금 와서 유정이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못 견뎌요. 막 그래서 알죠. 지금 이 얘기하면은 저를 너무 잘하니까요. 막 본인이 더 울어요. 막 울면서 내가 어떻게 준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데 내가 완전히 미쳤었나 보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게 돼요. 야, 이거 박수 받아야
박수? 아니지. 그때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다고 하잖아. 오늘 지금 캐나다 최고의 치과 박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아내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사회생활이나 큰 거 얘기하면 아까 이경재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아? 그래서 사회생활 좀 한 남편의 조언을 듣는 게 뭘 또 100%까지. 저는 이게 직종이 다르니까 의논한 적은 없는데요. 가장 남편 말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편 뭐 부도나 쫄딱 망했었고 친정엄마랑 살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전셋집을 전전하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도 그 살던 집이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제안한 돈이 한 반도 될까 말까 한 정도 돼서 그럼 어마어마하게 용제받아야 되는데 했더니 야 무리를 해서라도 사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 내다 보면 뭐 어떡할 거야. 난 월급쟁인데 했더니 저질러 봐. 그걸 남편이? 근데 남편이 내가 책임질게란 말 절대 안 하더라고. 네가 월급 없잖아. 거짓말을 안 하는 저질러봐. 거냐. 거짓말 안 하고. 하여튼 이거 사가보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또 남편 말을 그래 보자. 언제 전전하기도 싫고 막 그래서 그때 딱 이제 무리하게 했죠. 그리고 저희가 1층에서 뜰이 있었는데 1층하고 4층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어느 게 나을까 했더니 생각해서 1층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뜰을 저희만 쓸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공유 뜰인 줄 알고. 그래서 그냥 1층 했는데 이제 그 사이 뭐 거의 10년 흘렀으니까 갚았고요. 집값 올랐고요. 뜰 우리만 쓰고요. 네, 감사하죠. 예, 그때는 웬일로 그 남편 말이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이나 집을 가격 대비 되게 잘 고르는 사람이라 믿었던 덕분에 숱한 과오와 실책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집을 볼 때마다 그래도 영감 하나 말 잘 들어가지고 내가 환갑 앞두고 전전하지 않아. 안 그랬으면 저는 모험심이라고 눈꽃만큼도 없고 맞아. 도전 정신이 없어서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크게 관심도 없었고. 전혀 없고. 그러니까 남자들의 도전 이게 있었던 거죠. 아내들이 확실히 사회생활 할 때는 남편 말 들어서 손해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교사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도 거기도 직장이니까 나름 교장 선생님부터 이렇게 그 수직관계, 직계 체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이외의 업무들이 있다고요. 이제 다른 업무들은. 근데 그 중에 이제 도서관 뭐 인테리어를 하는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견적도 업체들로부터 받아야 되고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업무를 이제 태어나서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이거를 어떻게 공고를 내고 인터넷으로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할까 막 집에 와서 밤새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11시에 들어왔는데 뭐해? 했더니 애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이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이러길래 제가 발로 노트북을 이렇게 껐죠. 왜 그래? 왜? 그냥 주무시고 내일 가서 부장님이나 교장 선생님 계시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 맞아. 선배님들한테 가서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몇 군데 추천 받아. 그리고 견적들 넣으시라고 싹 전화 돌려. 그랬더니 싹 견적들이 들어오는 거야. 견적들이. 그랬더니 그럼 견적들이 왜 다 달라 이러고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밤새 다른 데다 견적들 넣고서는 막 고민하는 거야. 그 견적서들 다 발로 또 이렇게 쳐 발로 다 해. 왜 발로 다 해? 자, 리피 따라해봐. 사장님들. 여긴 학교입니다. 여긴 학교입니다.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죠. 계약서에 확정된 금액 이외에 계약서 확정된 금액 이에 추가 공사 들어가도 추가 공사 들어가도 추가 비용 드릴 수 없어요. 추가 비용 드릴 수 없어요. 이거 확실히 하세요. 이거 확실히 하세요. 이거만 100번 연습한 다음에 가서 전화들 돌려.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맨날 하니까 사회생활 그래서 이제 하면. 사람들 만나면서 든든하다. 그럼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이제 남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로 선정해가지고 면접 받아서 해 이러니까 다 됐어요? 당신 말 들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잘 된다는 거야. 이런 건 왜 그런 건 잘하고 본인 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발로 차. 발로 연습하세요. 차. 따라하세요. 본인 거나 본인 거나 잘하세요. 잘하세요. 네. 100번 연습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 이상해. 남자들이 여자 말 들어서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엄마예요.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우리 그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엄마가 얘기가 그 그 얘기를 한 얘기예요. 거예요. 쭉 들었는데 그 엄마가 뭐 자식 손해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계속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 걸까? 그건 또 의문이 드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얘기를 우리 항해병 선생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내 생의 첫바람은 우리 아내 때문이었다. 네.
근데 사진 참 잘 나왔다. 사실은 뭐 정말 그 제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아들 역할, 지금도 아들 역할을 하고 있고 사위 역할도 있고 남편 역할도 있고 아빠 역할도 있는데 제일 부실한 게 남편 역할이 제일 부실하고 아들 역할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늘 저를 보면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공부를 잘했거든요. 늘 뭐 반장을 하든 부반장을 하든 늘 잘하니까 이제 아들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뭐 하여튼 속 썩이는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늘 했던 얘기 중에 뭐 잔소리라 그러면 자라. 그만 좀 자라. 이제 자라. 공부 좀 그만하고 자라. 내일 일어나서 또 해야 되니까 자라. 그러던 아들이 이제 그런 장한 아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이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열쇠생이 누굴 데리고 와? 열쇠를 떠나서 일단 좀 이렇게 아들 손목 잡고 이렇게 여기저기 선도 좀 하고 자랑도 좀 해야 되는데 자랑질을 해야 되는데 딱 졸업하자마자 졸업식 날 인사시키면서 제 여자친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제 엄마는 서운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자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결혼하는 건 안 된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고서는 너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새 출발하는 나이가 됐는데 선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자친구. 아니 선을 여자친구 있는데 왜 봐요? 그랬더니 안 되니까 선을 보래. 그리고 그 집에서 뭐 해줄 수 있니? 너 레지던트도 해야 되는데 그 생활비 안 되거든요. 요즘에 레지던트 월급이 좀 많이 올랐지만 옛날에 레지던트 해봐야 정말 최저임금 이하로 줘요. 그럼 그동안에 5년 동안 인턴 레지던트 하는 동안에 그 돈은 누가 생활비는 벌 거냐? 우리 집은 더 이상 뒷바라지 못하는데 등록금 갖다 쓴 것도 다 빚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그럼 그런 거 열쇠 해주냐? 뭐 그런 형편은 안 되거든요. 보통 집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선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봤어요. 그래서 선을 뭐 이제 마음은 그렇죠. 일부러라도 좀 엄마 얼굴에 면도 좀 세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선을 보러 몇 번 갔는데 아 이게 부잣집 딸도 얼굴도 이쁘더라고요. 좋았구나, 아이고야. 되게 우리 생각하기 부잣집 딸이면 좀 키도 좀 작고 뭐 다른 외모가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부잣집 딸이 이뻐요 또. 성격도 좋아. 성격도 괜찮지. 그쪽으로 갔어야 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 완전 엄마만 들었어야 돼,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몇 군 선을 봤는데 길게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선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2번 만나고 나면 미안하다. 이제 엄마 때문에 왔다. 그래서 괜찮은 친구인데 뭐 난 약속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그만 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가는데 이제 엄마도 그걸 안 거야. 이제 그렇게 여자 잘라낸다는 거를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먹고 살 거냐? 개업은 어떻게 할 거냐? 학교 남다름 뒷바라지 누가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현실은 냉정하잖아요. 돈이니까. 돈은 없고. 근데 이제 저항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순수한 사랑을 취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신발 바꾸 신는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존심이 문제. 자존심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싸우고 그 기간이 3년 걸렸어요. 이게 실제로 연애는 7년을 했는데 연애 기간 7년 중에 4년은 연애한 거고 3년은 이제 대부모님 투쟁이에요. 3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설득드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못해 이제 반승낙을 받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한 30년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되돌아보는데. 그때 선봤던 친구. 그때 친구들. 보고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내 인생이긴 하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 자존심이라든지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내 길로 왔던 게 훨씬 더 좋았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